해야지. 자, 이제 지금 나눠드린 게 화학 1단원을 이제 가장 대표하는 두 개의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단원명이기도 해. 소단원명이 하나는 화학식량과 몰, 하나는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기존의 화학원 기준 수능을 얘기할 때 수능에서 화학식량과 몰에서 킬러 하나,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서 킬러 하나 딱 이렇게 나왔었던 파트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꼭 소단원적으로 내용을 정리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아예 유형 1, 유형 2, 유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물론 직접적인 문제 유형을 이렇게 정리하지는 않을 거긴 한데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할 건데요. 그건 그 문제 유형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 혹은 개념들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화학식량이잖아요. 요건 이제 표현 자체는 굉장히 다채로워요. 화학식량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분자량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거에서 바로 마지막 거 빼먹었는데 어차피 이거 하면서 합시다. 분자량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원자량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표현 자체는 여러 가지긴 한데요. 그냥 결국 얘도 하고 싶은 말은 다 똑같아. 그래서 얘네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몰질량입니다. 그러니까 몰질량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었던 건데 뭐냐면 1몰의 질량, 요게 화학식량, 분자량, 원자량 이런 식으로 표현만 바꿔서 쓰이는 겁니다. 네. 몰이 뭐예요? 네, 그러면 그치. 이제 몰을 알아야 우리가 몰질량이라는 걸 제대로 알 수 있을 거고 화학식량이나 분자량이나 원자량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몰에 대한 얘기로 가보면요. 일단 원자의 구조 어떻게 됩니까? 그쵸? 원자핵과 뭐가 있고 전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원자 핵의 구조는 또 어떻게 돼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얼추 알고 있을 텐데 전자는 질량이 어때요? 네, 아주 작아요. 실제로 우리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은 거 맞습니다. 전자의 질량에 의해서 무슨 물리적인 어떤 일이 생기려면요. 전자가 정말 많이 모여야 되고, 근데 우리가 어떤 물질을 얘기할 때는 나머지 다른 양성자나 중성자의 물리량에 비해서 전자의 물리량이 너무 작아서요. 그냥 무시해줘도 상관없는 수준. 그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자 같은 경우는 질량을 아예 무시해주고 원자의 질량을 얘기할 땐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또 심지어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어때요? 네, 그냥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질량이 같다고 봐도 됩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같지는 않고 비슷하다 정도가 맞는데요. 그 비슷한 정도가 완전히 같다고 봐도 될 정도라서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같아 혹은 비슷해. 근데 이 둘에 비해서 전자는 너무 가벼워.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질량을 얘기할 땐 이 둘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네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던 방식이 수소, 리튬, 누가 좋을까요? 칼슘 이런 거 얘기할 때 수소는 질량수가 몇이고 1, 리튬은 6, 칼슘은 40. 이런 식을 많이 썼다는 거지. 이유는 뭐였어? 우리가 일단 원자 번호가 있습니다. 수소는 몇 번이에요? 1번이고 리튬은 3번이고 칼슘은 20번인데 원자 번호의 의미는 뭡니까? 양성자의 수. 그쵸? 결국 원자 번호라는 건 우리가 양성자 수를 규칙으로 삼아서 이제 매겨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1번, 20번, 1번부터 20번 혹은 그 이후의 원소들 막 100몇 번까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모든 원소들을 아무 규칙도 없이 배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배열한 규칙이 저 원자 번호, 양성자 수를 통해서 배열을 해놓고 숫자를 매긴 거란 말이지. 그래서 원자 번호 자체가 곧 양성자 수가 되겠고, 그게 곧 이 각각 원소들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덴티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물리량이 돼요. 그리고 그 양성자와 함께 항상 중성자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편적으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리튬이 3번이면 리튬은 양성자가 3개일 때 중성자도 똑같이 3개가 필요해. 그래서 양성자 수, 중성자 수 더해서 6 이런 식으로 질량수를 표현해 두게 됩니다. 그리고 칼슘도 마찬가지지. 20번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양성자가 20개란 얘기인데, 그럼 중성자도 똑같이 20개가 필요하니까 더해서 질량수를 40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왜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더해서 질량수를 표현하느냐? 간단해.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결국. 그치? 전자는 무시해도 되고 양성자랑 중성자는 비슷하니까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를 더해서 우리가 이런 물질들의 질량을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 수소 1개의 질량과 리튬 1개의 질량은 실제로 정확하게 6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리튬 1개의 질량과 칼슘 1개의 질량은 정확하게 6분의 40배 정도 차이가 있겠죠. 딱 이렇게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된 그게 질량수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양성자, 중성자를 더해서 표현해 놓은 거다. 근데 다만 수소는 뭐가 없어? 중성자가 없어서.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 1인데, 요거는 약간 사이드 얘기긴 한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지나가면, 왜 수소는 중성자가 없게? 왜 수소한테는 중성자가 없느냐는 중성자라는 게 왜 있어야 되느냐랑 같은 얘기입니다. 중성자가 왜 있어야 돼요? 그치. 양성자끼리 결합시켜주는, 그러니까 양성자끼리 묶어주는. 실제로 우리 원자핵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작아서요, 그 안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입자인 양성자끼리 들어있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좁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 작은 공간에 양성자끼리 묶여있게 만들려면 그 양성자들을 결합시켜주는 매개가 필요한 거지. 그게 중성자인 거고, 중성자의 중요함은 딱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워낙 중요한 거죠. 우주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데 다 중성자는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지. 그럼 양성자를 묶어주는 역할 중성자가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성자가 그래서 우주의 모든 물질은 필요하게 되는 거지. 딱 누구 빼고? 수소 빼고. 그치? 수소는 왜? 양성자가 하나니까. 양성자끼리 묶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성자가 없어도 되는 거고, 이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실제로 이래서 생기는 아주 재밌는 일인데, 요거 3단원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지만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고 지나가 봅시다. 자, 수소가 있고요, 리튬이 있고요. 여기 적은 얘네들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칼슘이 있어요. 자, 칼슘의 이온 형태는 Ca2+가 되죠. 영어로 뭐라고 하게? 네. 네, 칼슘 이온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칼슘 이온이라고 해요. 그러면 리튬 이온은 Li+인데 영어로 뭐라고 하게? 네, 리튬 이온이라고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수소 이온, 산 이온이라고부터 부르는 H+, 얘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 하이드로젠 아이온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생소한 물질일 건데, 뭐 아마 현재 화학에선 다룰 일이 없는 물질인 것 같기도 해요. 기존 화원에선 좀 다뤘었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한 명칭이라서 하이드로젠 이온, 그러니까 수소 이온,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렇게 매치가 되지 않아. 이거 혹시 영명 맞출 수 있을까? 아닙니다. 아예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온은 뭘 뜻해요?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하를 띠게 된 걸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전자를 얻은 이온들은 음이온, 마이너스를 띠는 애들이 되는 거고, 전자를 잃은 이온들은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잃으면
뭐야? 양성자지.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 프로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예요. 그러니까 H 플러스 이온은 영명 자체가 양성자입니다. 그냥. 그리고 실제로 양성자야. 왜냐면 원자 핵이 원래 여러분들이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게 무슨 껍질이 여러분들 세포 핵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껍질이 있어서 그 안에 핵의 물질들이 들어있는 이런 개념인데, 근데 이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건 이 껍질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양성자랑 중성자가 서로 뭉쳐 있고 그게 핵인 것뿐이거든. 근데 중성자가 없잖아. 네, 그래서 원래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혼자 있어요. 그냥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었던 것 뿐이라서 전자를 버리면 양성자만 남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예요. 제.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소의 어마어마한 특징 때문에 H3O+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이제 마주하게 될 텐데, 이건 이제 좀 더 나중에 이야기니까 지금은 일단 이 H+가 양성자를 뜻한다 정도만 그냥 살짝 기억해 두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 질량수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원자 번호의 2배를 띠게 되는 거겠고, 그치? 그 이유는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가 같은데 우리가 그 두 개를 더해서 원자 번호를 만들어 놔서 그래. 목적은 뭐예요? 원자 번호랜다. 질량수를 만들어 놔서 그래. 목적은 뭐야? 서로의 질량을 비교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제 비교가 아니라 계산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원래 질량수는 딱 비교 목적 외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걸 실제 양적인 계산으로 연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탄소가 질량수가 10인데 실제로 탄소 원자가 12g이 되려면 필요한 개수가 몇 개인지를 계산해 본 거죠. 그랬더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가 필요해 줍니다. 적어볼까 오랜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12g이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12g이면 어때요? 아주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가벼운 질량을 띄려고만 해도 이만큼이나 되는 양이 필요한 거지. 실제 그 안에 들어가는 탄소 원자의 개수는 이만큼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렇게 알아낸 것 자체는 아주 중요하긴 한데, 근데 만들고 나니까 어때? 쓰기 좋아 안 좋아? 너무 쓰기 힘들잖아요. 뭐 매번 얘기할 때마다 그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는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개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편하게 압축한 기호가 있어요. 그게 NA. 그래서 NA계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이유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는 수 자체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수예요. 왜냐면 이 자체가 규칙적으로 만들어지고 계산하고 한 사람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라서 그래.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숫자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 수를 만든 게 아보가드로는 아니긴 한데요. 제가 정확한 스토리가 기억은 안 납니다. 이 제자들인가 혹은 이 학파 안에서 얘를 존경해서 그냥 이름을 붙여준 건가 그런 걸로 기억해요. 실제로 여러분 원소 기호 중에 아인슈타인륨이라는 게 있는 거 알아요? 네. 근데 그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건 아닙니다. 그냥 아인슈타인륨을 발견한 사람이, 발견한 학자가 아인슈타인을 너무 존경해서 붙인 이름 정도가 되거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아보가드로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수가 아보가드로 넘버해서 NA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 근데 이마저도 귀찮아. 원래 과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유식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만족하려고 이렇게 기호 쓰는 건 귀찮으니까 유식해 보이도록 새로운 단위를 만든 게 그냥 몰입니다. 그러니까 몰은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요. 그냥 단위야, 단위. 화학자들이 어떤 양을 계산할 때 그 계산이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단위인 겁니다.
그래서 개, 우리가 흔히 개수의 단위로 사용하는 개, 몇 개 할 때 개와 몰은 6.92 곱하기 10의 23제곱배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부터 1몰이야 라고 얘기하면 6.92 곱하기 10의 23제곱이야 라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화학에서는 개라는 단위를 그러니까 쓸 일 자체가 없어요. 입자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만큼씩이 되는 건데. 그렇잖아. 여러분들 물이 H2O 화학식량이 18. 그래서 H2O가 18g만 되려고 해도 그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필요한 건데 18g이면 18ml거든요. 그러니까 한 컵도 안 되는 개수인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원래 이 개수라는 단위 자체를 화학적으로 쓸 수가 없는 지경인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마시는 물 한 컵이 200ml는 그래도 넘는데 아주 작은 컵에다 마셔도 200ml는 넘는 편인데 그것만 돼도 6.02 곱하기 10의 24제곱을 한참 더 넘어야 되는 양인 거죠.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개를 쓸 일 자체가 없다. 그래서 그냥 뭘로 바꿔서 쓰는 건데 그 몰 자체가 뜻하는 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몰은 그냥 그런 단위입니다. 우리가 한글로는 몰 이렇게 많이 쓰는데 실제로야 이게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이렇게 써야 맞는 표현이고요. 근데 그냥 편의상 몰 이렇게 적는다고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단위인 거고, 그래서 1몰의 질량이 탄소 1몰의 질량은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은 12g일 수밖에 없어요. 왜?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가 12g이게 만든 단위가 1몰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탄소 1몰의 질량은 12g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튬 1몰의 질량은 몇이어야 되겠어? 6g일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만든 거라니까. 질량수가 6인 리튬이 6g이 되도록 만든 게 1몰이란 단위라니까요. 그래서 수소는 1g일 겁니다. 수소 1몰은 1g이에요. 그렇죠? 아니면은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칼슘 1몰 40g. 그렇죠? 그래서 이 몰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1몰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곧 질량수와 같은 값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값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질량수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질량의 단위인 g을 붙이고 싶어서 만든 게 1몰, 몰이라는 단위예요. 원래부터 목적이 거기에 있어. 그리고 그냥 그걸 표현만 질량수라는 말에서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원자량은 원자 1몰의 질량이에요. 원자의 몰 질량. 우리 아까 몰 질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몰 질량이 1몰의 질량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원자의 몰 질량이 원자량이에요. 지금 밑에 적어본 이런 게 다 원자 1몰의 질량, 원자의 몰 질량들이 되는 거, 원자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량수랑 그냥 똑같이 써도 돼요. 일단 이렇게 하고 지나갈 거고요. 이건 엄청나게 많은 예외가 있어요. 당연히 원래 이 둘은 틀린 말이거든요. 둘은 완전히 다른 말인데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틀린데, 왜 그런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표현에 익숙해지고 그냥 간단한 요걸 가지고 하는 것들에 익숙해진 다음에 예외는 그 다음에 추가합시다. 이렇게 익숙해지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으로 넘어가면 뭐가 될 거냐면, 이제 얘네들은 원자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뭘 한 거겠어? 화학적으로 결합한 애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NaCl 요거 이제 소디움 클로라이드라는 물질이거든요. 라고 얘기하면 생소하죠. 여러분들 염화 나트륨이라고 알고 있는 그놈이 맞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은 다 소디움 클로라이드라고 얘기하십니다, 교수님들이.
아무튼 이제 염화나트륨 이런 걸 얘기를 해보면, 자, 염화나트륨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을 보고 뭐라고 불러? 화학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화학식, NaCl의 화학식을 갖는 물질이 1몰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 안에는 나트륨이 몇 몰 있고 염소가 몇 몰이 있는 거겠어? 각각 1몰이 있다라고 우린 얘기하게 될 겁니다. 요거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이라는 것 자체가 염소 하나와 나트륨 하나가 결합한 물질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1몰이 있다면 그 재료인 나트륨도 1몰, 염소도 1몰인 게 당연한데, 근데 그 나트륨이 1몰이면 질량이 몇이에요? 38. 나트륨 몇 번이게? 11. 그러면 일단 22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염소는 17번이니까 34. 그래서 나트륨 1몰의 질량은 22고 염소 1몰의 질량은 34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린 NaCl 1몰의 질량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56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저게 화학식 양입니다. 우리가 어떤 화학식을 적어놨을 때 그 화학식만큼의 물질이 1몰이 있으면 그 화학식만큼이 1몰, 몰 질량이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화학식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지. 그리고 얘는 틀렸습니다.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고요. 염소의 원자량이 35.5거든요. 그래서 틀렸는데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질량수와 1몰의 질량, 몰 질량이 정확하게는 다른 것과 연결이 될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오늘은 일단 이걸 56으로 대충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니들이 당장 오늘 이거 우리가 56이라고 했다고 다음 주까지 갑자기 NaCl 원자량을 56으로 달달 외우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화학식량인데, 그럼 분자량은 뭐냐? 결국 이제 분자의 개념이 되는데, 분자가 뭐게요? 오! 아주 좋은 접근이지만 아주 약간 틀렸어요. 아주 약간만 수정하면 좋은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원래 그 얘기를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딱 떠오른 김에 잠깐만 얘기하고 지나가 보자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수업할 때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하잖아요. 그 답에서 저는 옳은 답을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내가 원하는 오답이 나오길 바라거든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오답이 나왔을 때 내가 설명을 이어가기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너희가 대답하는 게 맞길 바라기보다는 틀리길 바란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실제로 좀 틀리더라도 좀 자신 있게 얘기해 보거나, 그리고 그게 또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문제는 틀리려고 푼다고 생각해요. 문제집을 한 권을 통째로 풀었어. 근데 그 문제집을 다 맞았잖아? 그럼 뭐 한 거야? 시간 낭비한 거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틀려야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틀리는 걸 무서워하지 말자, 이런 거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지금 떠오른 김에 잠깐 얘기해 본 거고요. 아무튼 분자로 다시 원래 이제 하려던 얘기로 돌아와 보면요, 요게 분자에서 분이 이제 나눌 분, 원래 이제 나눈다 라는 뜻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뜻 그대로 들어가서 분자는 우리가 그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입자를 나눌 수 있어야 분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나 정의 자체는 원래 조금 그냥 지루하고 현학적입니다. 좀 별로예요. 근데 그렇긴 한데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이 NaCl은 분자가 아니고 H2O는 분자거든. 자, 이유가 뭐냐면요, 고체 상태의 NaCl, 요거는 우리 그 2단원 내용에서 또 다룰 거예요, 자세하게. 근데 간단하게 보면요, 고체 상태 NaCl은 어떻게 생겼냐면, Na 플러스 이온, Cl 마이너스 이온, 이걸 계속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기할게요.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이런 식으로 이온들이 차곡차곡 연결되어 있는 게 NaCl, 고체 상태 NaCl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이게 이제 Na 플러스 하나가 될 거예요. 이 Na 플러스는 몇 개의 Cl 마이너스와 결합하고 있게요? 원래 그래야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NaCl이니까 얘 한 개가 얘 한 개와 결합해야 된다가 맞아요. 그래서 1대1로 결합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 봐봐.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결합.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랑 마이너스라서 서로 붙어 있는 게 그게 결합이거든요. 근데 이 양이온 한 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몇 개와 결합했습니까? 4개. 입체로 확장하면 총 몇 개? 6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앞에 Cl 하나 더, 뒤에 Cl 하나 더 이렇게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이냐면 방금 실제로 Na 플러스 한 개는 6개의 Cl과 결합한다가 더 맞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화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야 맞거든요. 왜? 진짜 결합하고 있거든. 근데 선생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NaCl 그럼 쟤는 1대1이어야 되는 건 뭐예요? 전체로 보면 결국 나트륨하고 염소가 1대1 비율로 있어야 돼 라는 뜻인 거지. 안에 결합을 들여다보면 이 Na 플러스가 결합한 Cl 마이너스가 6개예요. 이 Cl 마이너스도 결합한 나트륨이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앞뒤로. 이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나트륨을 기준으로 NaCl을 분리해봐. 누구를 정확하게 NaCl이라고 딱 구분해낼 수 있어요? 얘를 NaCl 한 단위로 볼 거야? 얘를 한 단위로 볼 거야? 얘를 한 단위로 볼 거야? 얘를 한 단위로 볼 거야? 어떤 Cl이 정확한 이 나트륨의 원래 짝이야? 모르지. 그래서 분자가 아닙니다. 그냥 딱 그런 식이에요. 원래 분자라는 표현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H2O는 어떻게 되냐면 H2O는 산소 하나가 수소 2개와 결합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 고체 상태의 H2O면 뭐예요? 얼음이잖아. 얼음을 보면요. 이렇게 H2O 분자가 있고 입자가 있고 그러면 옆에 그림을 너무 잘못 그렸다. 옆에다가 좀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H2O가 있으면 어이씨. 저한테 항상 가장 어려운 건 그림입니다. 난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 아유, 왜 이렇게 길어져 또. 오케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얼음 결정 한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려면 얘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확하게 H2O 한계고 얘도 H2O 우리가 알고 있는 딱 이 H2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 한계에서 이 6개의 H2O가 서로 이제 우리가 분자 간의 힘이라고 부를 다른 힘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누가 H2O인지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치? NaCl 때랑 다르게 이 산소한테 결합한 수소는 누구야? 얘랑 얘야.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는 것과 아닌 것은 이렇게 입자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느냐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는 거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기본 정의는 지루하고 현학적이에요. 아주 쓰레기입니다. 실제로 쓰기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걸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형태가 뭐냐면 그래서 분자는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왜냐면 아까 NaCl 그렸던 것처럼 이온 결합하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분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결합해야 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그냥 우리는 공유결합 물질과 분자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세 가지 표현을 어떻게 쓰게 되냐면 원자한테는 원자량을 쓰게 될 거고 공유결합 물질한테는 분자량을 쓰게 될 거고
이온 결합 물질한테는 화학 식량을 쓰게 될 거고 보통 이렇게 나눠서 사용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온 결합한 NC에 딱 Na 하나랑 Cl 하나만 있다고 하면 분자라고 하면 네, 그거는 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자, 요거는 자 지금 여기까지 일단 내용 정리가 됐어? 네. 자, 여기까지 됐다는 가정하에 여기까지 다 됐으면 얘기해 줄게. 왜냐면 괜히 알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몰라도 돼요. 까먹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당장 하는 거에. 근데 그래도 한번 얘기해 줄게.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그 공유결합 물질은 공유결합 물질에도 예외가 있어요.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예외가 부르면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 그거는 그 2단원 마찬가지로 2단원에 있는 내용이라서 그때 가서 다룰 건데 이온 결합 물질도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와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나뉩니다.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고체면 적어도 분자라고 부를 수 있겠어, 없겠어? 없거든? 근데 적어도 고체일 때도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있어요. 뭐라고? 그 안에 있는 이온 분자.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나트륨 이온은 하나하나가 구분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분자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나트륨 NaCl 전체가 고체로 묶여있을 때는 분자라고 부를 수 없거든? 근데 또 어떤 게 생기냐면 NaCl이 액체 상태잖아? 그럼 분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들끼리 끊어져서 구분이 되는 상태가 됐으니까. 오히려 헷갈리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분자라는 표현이 원래 정의로 가보면 어디든 쓸 수 있고 어디는 못 쓰고 이게 상태에 따라서 갈리거나 이럴 거거든요. 좀 이제 갈려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아져요. 되게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화학에서 다룰 때는 그냥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 공유결합 물질이 아니면 분자 아님 이렇게 다루는 게 제일 편하게 다룰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됐고 생각보다 많이 못했네. 근데 일단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일단 오늘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네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넘어가서 에어컨 꺼주시면 됩니다. 네가 좀 끌래? 리모컨이 지금 여기 없어서. 뭐 에어컨이 아니고 히터 아니야? 왜 추운 거예요? 아, 에어컨이라고 생각해서 꺼달라고 한 거야? 히터야, 히터. 좀 더 세게 해주면 지금 이 방에 리모컨이 없어. 거기가 왜 춥냐면 밖에서 지금 네 뒤에서 외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가 제일 추울 수밖에 없어. 자,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배웠지? 기억나요? 오, 기억나? 보일의 법칙은 뭐였어? 부피랑 부피랑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부피랑 압력이 반비례하는 관계를 밝혀놓은 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샤를의 법칙은 부피랑 온도의 비례 관계를 밝혀놓은 게 샤를의 법칙이에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빌드업입니다. 자, 보일, 샤를 얘네들은 우리가 어떤 주제에서 배웠냐면 얘네들이 다 기체의 부피를 설명하는 어떤 그 법칙이었어요. 계산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부피가 결정이 되는지를 얘기할 때도 그냥 이론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하고 샤를의 법칙이었는데 결국 아보가드로 법칙도 쟤네랑 결이 비슷해요.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의 부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 보일 샤를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온도랑 압력은 일정하게 해둬요. 그러니까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이런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0도 Cl 기압입니다.
이런 식으로 온도랑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한 이 아보가드로 수 얘기하고 이 몰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몰수와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고 싶은 건데 몰수가 최종적인 얘기부터 해봅시다. 몰수랑 그럼 부피는 무슨 관계게요?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비례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치? 우리 아까 몰수가 뭐였어? 몇 개냐? 개수를 얘기하는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럼 몰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기체 분자의, 기체 입자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기체의 양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피는 당연히 커지는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그래서 몰수가 같으면 부피도 같다 이거예요. 아주 쓰레기 같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굳이 뭐 자기 이름까지 붙여놔서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겠죠.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아보가드로 법칙 자체는 이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온도 압력이 일정하면 몰수가 같으면 부피가 같다. 그러니까 몰수랑 부피가 완전히 비례한다 라는 개념인 것 자체는 중요한데 이게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H2 기체, N2 기체, O2 기체, Cl2 기체, F2 기체, 뭐 아니면은 좀 더 질량이 확 크게 나갈 만한 거 I2 기체 이런 식으로 어떤 기체를 갖다 놓든 얘 1몰, 얘 1몰, 얘 1몰, 얘 1몰, 얘 1몰, 얘 1몰 이렇게 부피가 서로 다 똑같잖아요. 몰수가 똑같잖아. 그럼 부피가 전부 다 같아야 돼요.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 중요한 점입니다. 종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기체는 어떤 종류를 갖다 놓든 항상 0도 실기압에서 1몰은 정확하게 22.4리터를 나타냅니다. 모든 기체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기체가 다 0도 실기압 조건 안에선 1몰이면 22.4리터예요.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자체는 별게 아니야.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몰수가 같으면 부피가 같아. 그러니까 몰수랑 부피랑 완전히 비례해. 이런 개념인데 되게 별거 아닌 개념이야. 양이 많아지면 부피가 커지더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체의 종류랑 관련 없이 그러니까 서로 종류가 다른 기체여도 그대로 성립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화학에서의 어떤 양적인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작용하게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보가드로 법칙이 되는 건데 우리 아까 드림 프린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부터 쭉 한번 얘기를 쭉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1번 화학식량 저희가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이제 원자량을 모두 더한 값으로가 될 거예요. 얘는 자 요게 우리가 아까 잠깐 해본 건데 H2O의 화학식량 분자량이 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H2O 1몰의 질량을 구하는 거란 말이지. 몰 질량을.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거냐면요. 수소는 이 안에 수소는 그럼 몇 몰 있게 되고 산소는 몇 몰 있게 돼요? 각각?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2몰과 1몰 이렇게 들어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 2몰은 질량이 몇이라고 할 수 있고 2g. 그렇죠? 산소 원자 1몰의 질량은 16g. 그래서 최종적으로 H2O 1몰의 질량은 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g이 될 수밖에 없네요. 이런 계산 과정을 거쳐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몰수와 g으로 연결하지 않더라도 H2O를 얘기할 때 H의 원자량이 1이니까 그게 2개네. 거기다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니까 그냥 더해서 18이 H2O의 화학식량. 이런 식으로 구해둔다는 얘기인 거죠.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학식에 해당하는 물질 1몰의 질량이다가 되는 게 화학식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위는 없습니다.
화학식량 그 자체는 단위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g을 붙이는 게 1몰 이 매개해 주는 거일 뿐이지 얘 자체는 단위가 없고. 그 다음에 EX 1번 포도당. 혹시 포도당 화학식량 어떻게 되게요? 오케이 좋아요. C6H12O6거든? 얘가 그쵸? 포도당의 화학식이 이거잖아요. 그럼 화학식 양은 어떻게 될까? 일단 탄소 원자량 몇이에요? 12. 그게 6개 있으면 되고요. 수소의 원자량 몇이에요? 1. 그게 12개가 있으면 되겠고요. 산소의 원자량 몇이게? 16. 그게 6개 있으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도당 원자량은 포도당의 분자량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워낙 자주 나오는데 이걸 일일이 매번 계산할 수 없으니까 180이거든요. 포도당 원자량, 포도당 화학식량, 포도당 분자량 정도는 그냥 외우고 있는 게 낫습니다. 180. 비슷하게 아세트산도 마찬가지인데 아세트산이 CH3COOH라는 이제 시성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C2H4O2 이렇게 적기도 하거든요. 둘 다 같은 물질이에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분자량 계산을 해보면 1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16 곱하기 2. 그래도 쟤보단 낫긴 한데 이것도 너무 귀찮잖아. 아세트산도 워낙 자주 나오는 물질이니까 60 외워둡시다. 근데 좀 쉽다? 이거 60인 거 되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180이라며. 정확하게 3분의 1이에요 그냥. 그렇잖아. 탄소 개수도 정확하게 3분의 1, 수소 개수도 3분의 1, 산소 개수도 3분의 1이거든. 또 그렇게 되겠고요. MgOH2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른 계산해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뜻하는 게 뭐예요? 마그네슘 1개, O 2개, 수소 2개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OH는 OH-라는 이온이라서 묶어서 이 이온이 2개야 이렇게 뜻하는 이렇게 적어 놓는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냥 이 OH-라는 이온이 산소랑 수소의 결합이니까. 그래서 분배 법칙 해주면 되죠. 얘 2개, 얘 2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32, 얘가 2니까 마그네슘 몇이게요? 24. 네, 24. 이거 더하면 끝이죠. 이렇게 됩니다. 몇이냐? 58인가? 아, 그러네요. 이제 계산해보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그 밑에 아보가드로 법칙은 이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몰수 속에 들어있는 기체. 그러니까 사실 순서가 크게 얘는 순서가 조금 바뀌는 것 정도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같은 몰수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중류와 상관없이 같다. 몰수와 부피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게 종류와 상관없다라는 점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영도 실기압 요걸 이제 표준 상태라고 해요. 이 표준 상태는 어떻게 정한 거냐면 그냥 그 지구상에 있는 서로 모든 과학자들이 실험 조건의 가장 기본 조건을 표준 상태, 영도 실기압으로 약속을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표준 상태는 그러니까 언어는 다르겠지. 언어는 달라도 모든 화학자들한테 표준 상태라는 건 영도 실기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한테. 그래서 표준 상태 영도 실기압인데 그때 아보가드로 정리는 표준 상태에서 기체 1몰 안에 들어있는 기체 22.4리터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은 1몰이다가 정확하게 좀 더 맞는 말이겠네요. 22.4리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22.4리터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은 1몰. 순서 자체는 바뀌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양을 얘기할 때는 몰을 얘기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고요.
일단 그 아래 것까지만 정리한 뒤에 그 밑에 있는 EX2번은 뭐 숙제라면 숙제입니다. 그냥 뭐 진짜 뚜렷한 숙제라기보다는 다음 주까지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채워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로 채워왔는지 아닌지 확인은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여기 EX2번까지 다음 주에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와서 시험 볼 거 한번 공부해보고 오는 게 낫잖아 정도의 그냥 뉘앙스로 남겨주는 거고요. 그 밑에 3번만 정리하면 끝낼 건데 EX 말고 그냥 그 위에 3번.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n은 n분의 w 요 식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기호로 사용할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호로 사용하는 경우는 물리에서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학기에 화학하면서 그 화학 2학기 파트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요거를 식으로 표현해서 할 일이 생길 텐데 당장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몰수를 구하는 그래서 가장 흔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방식이 몰질량, 화학식량분의 혹은 분자면 이 자리에 분자량을 넣어도 되고요. 원자면 이 자리에 원자량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화학식량, 원자량, 분자량, 분의 질량. 이게 이제 우리가 몰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리튬이 나한테 지금 18g이 있대. 그럼 우리는 리튬이 지금 몇 몰이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3몰 있다고 얘기할 거잖아. 왜? 리튬의 원자량이 6이니까. 그냥 그 얘기입니다. 그치? 원자량 화학식량이라는 뜻 자체가 1몰당의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을 1몰당 질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가장 메인이고 가장 핵심인 이 몰수 계산식이 되고요. 여기서 사이드로 요 화학에서 굉장히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지. 단, 저건 이제 조건이 붙죠. 저 22.4L분의 부피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두 가지가 붙는데 첫 번째로 기체여야만 하고요. 두 번째로 표준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 22.4L분의 부피는 이제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표준 상태의 기체에서 즉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할 때를 기준으로 그랬을 때 1몰이 22.4L니까 실제 부피를 22.4로 나누면 몇 몰인지 나올 거 아니야가 되는 거죠. 즉 내가 지금 CO2 기체가 지금 표준 상태고 내가 CO2 기체를 갖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기체를 갖고 있는데 44.8L를 갖고 있어. 그럼 몇 몰이다? 2몰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얘는 식으로 적긴 적지만 이게 식으로 쓸 일 자체가 별로 없긴 한데 얘는 이런 식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얘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응용되게 되는 식이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응용되는 식이야. 과학 전반에서. 여러분들 물리학에서도 저건 다루게 될 겁니다. 내부 에너지라는 거에서 이제 유도하는 과정에 나올 텐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밑에 원자수 이퀄. 자, 요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해놨냐면 그냥 원자수를 구하는 거는 이건 답 아니야. 그냥 설명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원자수를 구할 거야. 이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지금 여기 적은 것처럼 원자량분의 질량,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거기다가 그걸 적자고 원자수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지금 요건 원자의 정보를 디테일하게 많이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식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CO2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CO2의 화학식량이
CO2의 화학식량도 외워두는 게 편해요. 그냥 계산해도 금방 하긴 하지만 44 고요. 내가 CO2를 66g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이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수가 궁금해요 라는 걸 그냥 표현을 해주자 라는 거에 가까운데, 자, CO2가 66g이면 몇 몰이에요? 2분의 3몰. 그쵸. 화학식량분의 질량 2분의 3몰. 1.5몰이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수는 몇 몰이 되겠어요? 그냥 그런 얘기. 그래서 그걸 식으로 적으면 뭐라고 좀 적을 거냐면, 우리가 원자수를 구하는 방식 중에서 원자량분의 질량 그 얘기 하려고 거기 괄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이 얘기 하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결국 우리는 분자수를 구한 다음에 그 분자 하나당 들어있는 원자수를 곱하면 원자수를 얻을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주어만 좀 붙여주는 방식으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체 원자수를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분자수에다가 곱하기 분자당 전체 원자수를 하면 되는 거고. 방금 우리 위에서 해본 것처럼 산소 원자수가 구하고 싶어. 그러면 산소 원자수 구할 때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산소 원자수. 이런 식으로. 선생님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왜 굳이 이렇게까지 식으로 표현해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얘처럼 이 식 자체를 계산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두고 오늘 여기까지.